안녕하세요. 예, 특강합시다. 157페이지 일제 경제 침탈입니다. 문제 1번 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소유 신고를 명심하시오. 경성부 관내에서는 임시토지조사국의 통첩에 따라 지난 9월 1일까지 토지의 소유 신고를 제출하라고 반포했다가 12월 말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다. 사람들이 아직 기한이 멀었다고 간망만 하지만 만일 제출하지 않는다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모 당국자가 말하였습니다. 이거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정책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네, 총독부의 수입이 늘어났고요. 소장농의 간섭적 경작권이 부정됐습니다. 일본 애들이 경작권까지 전부 다 부정하는 정책을 만들었고요. 3번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배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1939년 이후에 공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상으로 이게 옳지 않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네, 한국으로서 일본인 농업 이민이 촉진되었습니다. 5,000엔에서 10,000엔 정도만 가져오면 농지를 구입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양 척식 주식에서 소유의 농지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 국토에 몇 %를 빼앗아갔다고요? 40%를 약탈해 갔습니다. 우리 토지를. 그리고 이걸 주행하는 주무관청이 누구라고요? 총독부가 되는 거고요. 빼앗은 토지를 어디에 넘긴가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넘깁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넘깁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다시 불하를 합니다. 불하란 말은요? 헐값 매각을 하게 됩니다. 헐값 매각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그럼 토지조사 사업 결과 우리나라의 소장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소장이 증가해야지. 토지를 다 뺏겼잖아. 땅 사람들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장량이 증가되기 시작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가죠. 자,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일제의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시기를 묻는 거예요. 시기를 묻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아는 단어. 연도 외우라고 그랬죠. 몇 글자인 거 봐요. 하나, 둘, 셋, 넷, 5글자. 연도는 25년, 1925년. 치안유지법. 이렇게 아는 단어를 항상 먼저 찾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료 문제를 풀 때. 또 여러분이 사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문제를 보더라도 모의고사를 풀 때도 내가 아는 단어가 뭔지 보자는 얘기죠. 볼까요? 옳은 거 보겠습니다. 기자, 이번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치안유지법의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데 몇 분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운동을 막기에 가혹한 법령이 제정될수록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운동 중에 타협적 운동은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성격상 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비상시에는 전략상 일시적으로 협동하여 공동의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안유지법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원래 목적은 사회주의자를 색출할 목적이에요.
사회주의자를 색출할 목적입니다. 치안유지법은. 왜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우리 배웠죠? 그죠? 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본주의를 채택했다고요. 자본주의를. 그죠? 자본주의 국가인데 일본의 사회주의가 들어온 걸 원치 않는다고요. 일본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자의 경제정책은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네. 자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자를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목적이 사회주의 색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뭘로 변질되고 있다고요?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몇 년이냐? 시험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건 연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암기가 돼야 돼요. 1925년입니다. 거의 대부분 1920년대 많은 그 제도들이 만들고 정책들이 이용되는데 치안유지법은 이렇게 외워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5글자. 1925년 연도가 좀 암기됐으면 합니다. 자, 이 시기의 통치 정책을 가장 옳은 것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검열하였다. 발행한 신문이 뭐가 있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검열합니까? 안 합니까? 검열합니다. 20년대 검열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거 볼까요? 공출제를 실시하여 미국을 강제로 거뒀다. 1900, 아까 방금 얘기했죠? 공출제 1939년. 1939년. 두 번째. 세 번째. 조선 태영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탄압하였으며 태영령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이루어진 제도가 태형령입니다. 태형령입니다. 네 번째,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1939년 이게 조선민사령이라고 불러요. 조선민사령. 즉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가 먼저 민법인 거거든. 네,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민법이거든. 민법을 개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창시 개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시 개명. 내 성과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네, 창시 개명이 3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일본의 치밀함이 보이죠? 네, 치밀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민 경제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농촌진흥운동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 의해서? 일본 애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932년 농촌진흥운동. 왜 했을까요, 얘들은? 많은 더 수탈을 해가기 위한 것들이죠. 원래 취지는 뭐였어요? 32 농촌진흥원사는 취지 자체는 어떻게 얘기했죠? 농민들이 수확이 10월, 11월 다 끝나면 뭐 해요, 주로? 사람들이 다 이거 한다고. 도박에 사람들이 찌들어가지고 빚으로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 이거 안 했으면 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진 않아요. 네, 농촌진흥을 통해서 뭐 비료대라든가 뭐 농기계값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우리한테 부담하게 만든다는 거지. 쟤네들 주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다 원금 다 회수해 가더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실속은 챙기지만 우리는 그냥 탕탕탕 실속 별로 챙기지 못했다는 거야. 농촌진흥운동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일본애들 강압해서 만드는 게 농촌진흥운동입니다. 뭐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연도를 외워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둘씩 이렇게 자주 문제를 풀고 보다 보면 어느덧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네. 억지로 넣지는 마시고요. 네, 연상을 해서 자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외우시지. 치안유지법.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 문제 풀겠습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아는 데나 찾아보세요. 국가 총동원법이 등장하죠. 총동원법. 징용해다는 단어들도 막 나타나죠. 네, 국가 총동원법. 좀 39년 이후에 물론 38년부터 시작은 해야 되겠다. 38년 때 39년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말해서 국가 총동원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4조 갈까요?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칙령이 정하는. 칙령은 누가 정하죠? 총독부가. 예, 칙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합니다.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에 필요한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사실을 고른 것을 고르세요. 자, 신간의 결성 1927년부터 몇 년까지? 31년까지. 이 신간에는 너무 잘 나와서 연도를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신간에는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신간의 민족 구성원들은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플러스 사회주의자. 비타민입니다. 네,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플러스 사회주의가 만드는 게 신간입니다. 이걸 일명 다른 말로 뭐죠?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즉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하나 합쳐야 된다. 따로따로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합쳐야 되겠습니다.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사립학교령 1911년입니다. 1911년. 조선민흥회, 신간에 바로 1년 전이죠. 1926년이 조선민흥회입니다. 조선민흥회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26년에 정우의 선언이 있죠. 네. 일본의 도쿄에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와서 봤더니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따로 하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따로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게 어딨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허락하겠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보세요. 이게 정우의 선언이라는 게 일종의 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조선의 학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2년이 조선의 학회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1931년에 뭐 했어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 못했죠. 누구의 방해로? 총독부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성공 와야 됐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조선의 학회 사건을 건드려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처벌하죠. 무슨 법을 적용시킵니까? 그렇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죠. 그래야 어떻게 형기를 3년, 4년, 5년을 때릴 수 있거든. 근데 조선 사람이 국어, 우리말 큰 사전 만드는 게 이게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거 독립운동인가 이게? 독립운동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네. 근데 독립운동을 보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을 적용시켜서 우리 큰 사전을 편찬하지 못하게 와해시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20년 되죠? 23년에 밀흥회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우리가 만든 대학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만들지 못했어. 그죠? 운동만 했지 실패했잖아. 조선 밀립대학 운동회를 추진했지만 실패했죠. 대신에 총독부들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대학이 뭐죠? 일명 경성제국대학이죠. 경성제약대다. 네. 오늘날에 어느 대학의 전신이라고요? 네, 서울대학의 전신이 됐습니다. 서울대학의 전신이 됐습니다. 지금의 관악구에 있는 그 서울대학이 그 이치는 아니에요. 이 경성제국대학은 오늘 공부했던 서울의 궁궐에서 동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동쪽에 있는 산이 뭐죠? 오늘 배웠잖아요. 낙타를 닮았다 해서 낙산. 낙산의 부근에 경성제국대학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갑니다. 문제 4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노래 제목 뭐죠?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신고산 타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은 원 제목은 어량 타령이에요. 원 제목은 어랑 타령입니다. 어랑 타령입니다. 이건 뭐냐면 함경도 지역에 안평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군에 이렇게 경원선이 통과되는 거예요. 경원선이. 근데 옛날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요즘처럼 새로운 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고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신고산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은 뭐야? 구산이 이거예요. 그래서 구산에서 구역에서 새로운 역이 만들어졌다. 그 새로운 역이 새로운 실장을 써서 신고산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 가세요? 이게 구산이라는 게 옛날 여기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옛 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땡땡 스테이션 이렇게 있다고. 근데 기차가 이렇게 경원선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원선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스테이션 이렇게 만들었다. 옛 산은 고산이 되는 거고 새로운 산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신고산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동네 이름은 고산, 새로운 신고산, 새로운 역이 경운선이 통과되는 게 만들어졌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건 노래입니다. 볼까요?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어랑어랑 어야 양곡 배급 적어서 콩 깻묵만 먹구나. 콩 안에 있는 콩을 먹는 게 아니라 밖에 둘러싸고 껍질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들이 먹는 여물이거든요. 여물을 받는 재료는 이걸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이 이걸 먹고 있다는 거고요.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정신대로 가장 마지막에 나오라지 1944년에 나오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1940년대 유행했던 대표적인 신고산 타령이다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시행된 일체의 정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전부 다 여기는 연도를 알지 못하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구성된 모든 문제가 다 그래. 앞으로도 시험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자, 1번 2차 교육령이 20년 되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1차, 2차, 3차, 4차 그대로 가면 되니까.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전환했다. 1920년대 신고제. 10년대는 뭐였죠? 허가제. 교원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했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지. 제가 이렇게 칼을 쭉 들이댔어요. 여기 학생한테. 이 학생이 나한테 뭐라 했다. 욕했다고 뭐라고. 에이씨. 몇 년대? 1910년대라고. 외워졌죠? 이거 정도는 1910년대라고요.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성명 어디 갔나? 여기 있네. 39년 이후에 조선 민사령이 만들면 창씨 240년대 일본식 이름으로 전부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행을 허용하였습니다. 이건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허가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땡땡 중학교 입학 구술시험 문제입니다. 1번 한국 신민서사는 누구에 대한 맹세인가요? 2번 현재 대동아 전쟁 중인데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대동아 전쟁은 일본식 표현 방법이에요. 대동아 전쟁 일본식 표현 방법이에요. 일본 한자식 표현 방법이 대동아 전쟁이에요. 우리 뭐라 바꿔야 되지? 그렇지. 태평양 전쟁이라고 바꾸면 돼.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다 바뀝니다. 태평양 전쟁 몇 년이 일어났어요? 좀 40년에 일어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941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시기 모습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낼 수 있습니다. 또 있나요? 뭐가? 3번. 싱가포르이 함락됐다. 이거 1942년도. 싱가포르이 1942년 함락됐다는 걸 들었을 때 자네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적절하지 않는 모습 보겠습니다. 신사참배에 동원된 학생. 가능하죠? 집회를 단속하는 헌병경찰. 헌병경찰은 1910년대. 1910년대.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공출을 독려하는 애국반 단원들. 지원병으로 보내는 전쟁터에 가는 청년. 몸빼바지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여성들. 전부 다 40년대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 한번 보죠. 이제 이쯤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근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연도 못 외우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죠?
네. 네. 앞에 이론이야 뭐 충분히 흐름 순서 보고 내용 이렇게 전개되는 거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근인대사 부분은 연도가 숙지되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수업이 오늘이나 다음 주에 다 끝날 텐데 던졌으니까 책장에 장식용 꽂아놓지 마시고 틈틈이 한 번씩 열어보세요. 이거 풀 때 내가 뭐 했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160페이지.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여러 단체와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907년 설립된 신민회 회원들은 1909년 말 이후 일본의 한국병합이 목전에 있다 보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민회 회원들은 1910년 초 이후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민회의 이혜영, 이시영, 그 다음에 이상용 등은 1911년 압록강 건너 서간도로 옮겨가 삼원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여러 단체와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신민회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신민회 누가 만든 줄 아시죠? 예,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이혜영 일가, 안창호, 이승훈, 이혜영 이런 사람들이 몇 년도에 만든 거 알아야 됩니다. 연도 외워야 돼요. 1907년부터 11년까지 어디로 갔나요? 서간도로 옮겨갔습니다. 서간도 지역. 여기가 서간도고 여기가 북간도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긴 또 어디죠? 연해진 거 아시죠? 독립운동 방향이 세 군데에서 무장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여기서 무장투쟁이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임시정부는 어디에 있나요? 네,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 있다고요. 여기는 무장투쟁을 우리의 운동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얘들은 무슨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나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강복을 해방을 찾아야 되겠다. 같아요,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상해하고 간도 쪽하고 연해지대 장각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에 누구예요, 지금 현재? 이승만 같은 세력들. 그죠? 여기는 무장투쟁을 하겠다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대표적인 인사들 말씀하시는 신채호 선생, 박용만, 김창숙,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탄핵됩니까? 이승만이 탄핵되죠. 탄핵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독립운동 노선에 굉장히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야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극과 극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의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만 모르잖아요. 서로 자기네 당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 함몰돼가지고 국민은 저 멀리 있고 국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지네들 집권하는 데만 욕심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집권을 하게 되면 예나 지금 하는 게 똑같아요. 대부분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해당되지 않는 것. 경학사, 자치기구입니다. 서간도에서도 삼원보 지역에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서, 삼, 경. 밭갈경자, 배울학자, 모일사자.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공부한다는 거죠. 경학사. 일종의 자치기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국 땅에 가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혹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또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법이 아닌 중국 법에 따랐을 경우 훨씬 더 강력한 법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온당치 않다는 거지. 차라리 우리 향약처럼 우리 자치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치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이게 경학사를 설치하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미국의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흥사단을 조정한 그 흡사하다 보시면 돼요. 일종의 자치기구야. 미국의 법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부당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끼리 그냥 스스로 자치법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그 다음에 부민단. 이상용 선생이죠.
이게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해체된다고요. 네, 해체되면서 부민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어지죠. 그죠? 학교는 신흥 초학교, 신흥 초등학교. 졸업하면 신흥, 또 졸업하면 신흥 고등학교 하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면 신흥 무관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죠? 네, 신흥 무관학교가 이게 일종의 뭐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겁니다. 졸업하면 어디로 보내줍니까? 서로군 정서군과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서군을 이렇게 이쪽 중심을 서로군 정서군, 북쪽 쪽을 북로군 정서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초급 장교들이 졸업해서 임지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입니다. 성명회, 권업회, 가장 대표적인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초기 단체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가죠. 다음 자서전의 내용이 전개된 시기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7월 20일 학생들과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징병 영장을 가져왔습니다. 한 줄만 가져오도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뭐죠? 징병제가 실시됐다. 1943년 연도를 정확하게 몰라도 징병제, 징용제, 학도의병제 전부 다 40년대 일제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총동원하는 거야. 태평양전쟁에서 실패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모든 싸울 수 있는 남자를 다 데려가는 거야. 징병, 징용. 이건 노동에 가는 거. 이건 군인이야. 병자가 들어가는 군인이 되겠지.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총알바지. 동남아시아 국가에 연합군이 들어오는데 총알바지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징병과 학도 의무관들이 총알바지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섬 지역 같은 경우 총알바지로 대부분 나가게 됐습니다. 아쉽죠? 이걸 사지 않고 있잖아, 일본 애들이. 그 측에서 노동에서 임금 안 준 사람 임금 주라니까 일본이 일으킨 게 뭐야? 화이트 리스트잖아요. 근데 끌려가고 자기 목숨 버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지금. 1965년 한일 조약 맺을 때 이미 다 변제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 가지고 좀 일본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책 있어요? 안 보이죠. 해결점이 안 보이죠. 고민입니다. 그죠? 일본과 우리가 계속 저런 식의 상황이 되면 굉장히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국제 정세상 좋을 거 없거든요. 우리가. 미호도 다시 한번 아니지만 미호도 뭔가 돌파구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주변 나라들이 그나마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민주주의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일본에는 없어. 우리하고 지금 현재. 소련, 요즘에 러시아, 중국, 북한 다 사회주의자들이야.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체제 자체는 완전히 다른 애들이잖아요. 고민거리인 거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도 거기에 있어요. 체제가 전혀 다른 애들. 뭔가 좀 돌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밉지만,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뭔가가 국제적인 정세에서는 뭔가 돌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선생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 역사 선생이 보는 관점에서 뭔가가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까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볼까요? 일진회를 앞세워 한일 합방을 청원하게 되었다. 이건 1905년, 6년 이때예요. 1905년, 6년에 일진회들이 한략을 합니다. 누구를 협박합니까? 고종임금을 협박해요. 더 이상 버티면 뭐 할 거예요? 자리 물러나요, 빨리. 이렇게 일진회들이 협박해. 자기 나라 왕을 갖다가 내려오라고 막 협박하고 있다고. 일진회가 한일 합병 전에 1905년, 6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공출제도를 통해 강하여 농기구를 수탈해 갔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카키 총독이 농촌 개발을 명분으로 농촌 진흥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우카키는 총독은 1930년대. 30년대.
우리 헌병 경찰이 칼을 차고던 민간 치안 및 행정단물을 담당했습니다. 헌병 경찰이 칼을 차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기술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칼 됐습니다, 목에. 요걸 한마디 해야지. 요거 차마 못하겠죠, 선생님한테. 예. 제가 요거 아까 시원하게. 에라이, 1910년대입니다. 칼 찬 사람 나오면 1910년대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다음 주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에게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다.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 밑줄 그어야 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치적 결사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결사를 조직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추는 이강수입니다.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일명 뭐예요? 자치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 바둥바둥 쏴야 되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고 우리 조선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일본 총독이 잘 말해가지고 조선 사람이 우리나라를 자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일명 이걸 자치론이라고 해요. 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1920년대 봐봐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치열하게 무장 투쟁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수는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수는 여기 상해 임시정부에 와서 이렇게 동의신문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글도 잘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여를 하게 돼요. 신채호 선생한테 벼락 맞죠. 어디 쪼만 놈의 새끼가 글 몇 마디 쓴다고 자기가 뭐 글 잘 쓰는 것처럼 행세하는데 이런 개떡 같은 애가 있냐고 신채호 선생 되게 요구합니다. 이강수 이제 20대 막 가가지고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나름대로 인테리어예요. 그죠? 인텔리전트인데 독립신문을 편찬하는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글씨를 몇 가지 쓴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별거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되게 욕을 했어. 싸가지 없는 이렇게. 이제 새파랗게 절놓네 어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고. 더더욱이 변질했잖아요. 난리가 났지. 신채호 선생님 가만히 있겠어요. 왜? 신채호 선생님 그냥 변질하면 또 난리가 나는데 배운 애들이 변질하면 더 심하게 욕을 해요. 그죠? 잘못 배웠다는 거지. 똑바로 배우지 못해서 자기 사익을 챙기기 위한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국익을 챙겨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강수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예요. 맞아요? 아니죠. 타협적 민족주의자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 누가 죽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보고 있어요?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이거 기회주의자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간해지. 신간의 강령 중에 하나가 세 번째 기회주의자를 일체 배격한다는 단어라고. 제목이 좋아 배격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일체 기회주의자를 배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적절한 것. 무장투쟁을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아니죠. 농민 노동자를 단결시켜 일제히 타도해야 된다. 아니죠.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정치적 실력 양성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확하죠? 4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가 결성된 해에 전개된 사건은 뭘까요? 전개된 해에 동일한 사건은 2개 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되게 어렵다 단어가. 그죠?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일명 이게 뭐예요? 정오의 선언이거든요. 답은요. 정오의 선언 아까 잠깐 언급했죠. 일본 쪽 같은 애들에서는 일본에 이제 유학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유학파들이 들어와요. 들어봤더니 방금 얘기했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이 독립운동 방향이 각자 노선이 다르다는 거야. 노선이 각자 다르더라는 거야. 노선 A가 있고 노선 B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운동이 되겠냐는 얘기야. 자, 노선은 다르지만 이거 합쳐보라는 거거든. 합쳐보라는 거. 이게 정오의 선언이야. 이걸 허락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인정하겠다는 거야. 따로따로 독립운동보다는 차라리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걸 정오의 선언이라고 불러요. 이게 1926년이에요. 1926년.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뭐겠습니까? 60만세 운동이에요. 60만세 운동은 무슨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광화문에? 네, 순종 인산일이죠.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계열은요? 민족주의 계열입니까? 사회주의 계열입니까?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누구하고 힘을 합치죠? 민족주의 계열인 종교인들이 그 당시 전부 다 지식인들이거든요. 네,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학생들이 포함돼요. 네. 그 전날 60만세 전날 누가 다 체포돼요? 얘들 다 체포된다고요. 사회주의 계열들이. 중심이 될 세력도 체포돼 버린다고. 그럼 누가 고민하고 있는 거야?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야. 예, 학생들이 최전방에 전단지 날려야 되거든. 사람 많이 모르게 전단지 뿌려야 할 거 아니야. 받으세요. 막 돌려야 할 거 아니야.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전날 체포는 되는데 고민하는 거야. 20만세 현장에 우리가 전단지 뿌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전단지 만들어지니까 뿌리자. 뿌리지 않으면 쓰레기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60만세 운동이 전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전단지 내용은 아시죠?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일본 제국주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일본 제국주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볼까요? 자, 그 같은 동일한 연도 사건 찾아봅니다. 근후의 발족 1927년 연도 외워야 돼요. 27년 60만세 운동 1926년 강주학생운동 1929년 홍콩 폭탄 축적 사건 그랬습니다. 이건 1932년입니다. 1932년입니다. 누구 폭탄 던졌습니까? 누구? 윤봉길 선생님께서. 어디에 던졌습니까? 홍콩 공원에서. 홍콩 공원에서 뭐 했습니까? 일본 애들이? 예, 전승 축하식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전승 축하식입니까? 이게 32년이니까 31년에 뭐가 있겠어요? 31년 만에. 상하이 사변이에요. 상하이 사변은 일본 애들이 상하이를 기습 점거해서 상하이를 먹어버렸다. 그리고 일본 천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어떤 그런 행사가 같이 겸해져 했던 그 장소를 폭탄을 던졌던 그 결과 32년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5번 갑니다. 다음 보기에 강령을 내세운 단체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되겠습니다. 끝에 거 보고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자를 일체 배격한다. 어디에 강령이에요? 세 번째. 신간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이네들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1929년 강주학생 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 열기를 확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답입니다. 단 여기에 강주학생 운동을 주도하였다면 틀린 거예요. 주도하였다는 질문이 나오면 틀려요. 주도하였다 이런 건 틀린 질문이에요. 뭘 했어요?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조사단 파견 이거 맞아야 돼요. 그리고 신간의 지부를 통해서 신간에 각 지부가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널리 알림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틀린 내용 하나씩 보죠. 2번 국민대표기관으로 임시의정원을 두고 기관지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 번째,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봉오동에서 일본군 일개 대대를 격파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봉오동 1920년 6월 이게 얼마 전에 영화가 한번 만들어졌었죠. 보신 분 있나? 한 사람, 두 사람.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봤어요? 돈이 없어서 안 봤어요?
공부하느라고, 그죠? 네. 스트레스 쌓이고 공부할 때 한번 다운받아봐. 볼만해. 네. 재미는 있어. 네. 보면 몇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네. 말 안 해도 되는 장면이 연상 깊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신혜 씨가 궁금한 요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네. 네. 아주 좀 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남자 입장에서 심한 거야. 여성들 입장 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니야. 더 궁금해지지, 이러니까. 안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마이크 통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궁금하겠네, 그죠? 궁금하면 보세요. 궁금하면 영화를 보시면 되지, 뭐. 자, 네 번째.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군은 청살리에서 일본군 1200명을 사살했습니다. 이것도 신간의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갈까요? 자, 다음 취지문을 발표하고 활동한 단체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이해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밑줄거 자매 키워드예요. 우리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밑줄거예요. 자매들아. 근우회하고 같은 연도에 만들었어요. 근우회 어디 갔나? 다 지워졌네. 근우회 자매단체로 다 얘기해버렸네. 네, 신간의, 죄송합니다. 신간의 자매단체. 이럴 수가. 근우입니다. 근우회입니다. 이건 남성들 중심이고 여기는 여성들 중심에. 남자들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우리도 해야지. 남자 여자 차이가 어디 있어? 우리가 해야지. 근우회입니다. 누구 주도로 가나요? 여성들이 중심인데 리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이 사람이에요. 김한란 박사라고요. 초대 이하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우리 책에는 이 사람 잘 언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훗날 친일로 변절을 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풀어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네. 맞나요? 옳은 거군요. 답은 이미 나와버렸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일제 시기 어느 단체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조선사정연구회 정오회 같은 좌우협력운동의 단체로 결성됐다. 이 단체는 조선일보 계열의 민족주의자, 천도교, 구파, 불교인,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에 140개 지회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아까 지회 있는 거 아까 뭐였죠? 신간회가 전국에 지회가 있습니다. 신간회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1922년, 23년, 24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1922년에 밀립 설립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23년에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기성회 설립, 그 다음에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이제 여기 뭐 이승훈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중심이 돼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김성수도 포함되고요, 네, 윤치호도 포함되고요. 김성수, 윤치호. 안 적고 싶었어요. 안 적고 좀 이유는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친일이거든요. 이 사람 빼고요, 네, 다 친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간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신간회 내용. 일본인의 조선 이민을 반대하였다. 네, 일본인의 조선 이민을 반대했다. 5,000엔과 한 10,000원 정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뭐 집을 사고 토지를 사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인 본인의 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주 학생의 진상을 보고하게 민중대를 열 것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역사적 사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오늘은 한국의 위대한 날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중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이 일본의 한국 지배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였고 거리로 나가 양손을 위로 올리고 모자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은 1909년 3.1운동입니다. 이게 대한독립 만세라고 할까요? 대한독립 만세의 의미는? 천세의 의미는? 아, 이럴 수가. 우리는 황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천세는 제후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단어가 황제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대한독립? 천세.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망한 게 황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럼 뭐야?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처음 들어요? 어우, 수업 시간 얘기 한 번도 안 했나 보다. 그럼 문제풀이를 듣고 여러분과 저희들만 얘기하자고요. 우리 근인사 공부할 때 대한독립 만세를 제가 할 때 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조금 달라야 되잖아. 다른 면이 있어야 되잖아. 대한독립 만세가 뭔지. 이거 네. 여러분들이 안 듣는 사람들을 놀려먹을 수 있잖아요. 야, 만세가 먼저 하냐 이렇게. 만세가 만세지 뭐야. 그런 일이 그 모양이지 이렇게 디스 좀 하면 돼. 그렇잖아. 야 만세도 모르고 어떻게 한국사를 한다고 얘기하니 이렇게. 아셨죠? 네. 자, 대한독립 만세하는 거 봐서 우리 3.1운동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교활한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그죠? 네, 이 사건 이후에 자, 우리가 무단통치잖아요. 1910년대 그죠? 네, 무단통치를 네, 더 이상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폭발한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문화통치로 가잖아요. 문화통치. 1920년대를 보통 우리가 문화통치 이렇게 하죠. 1910년대는 네, 무단통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바뀌죠? 총독이. 예, 이 사람 꼭 알아야 돼요.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1920년대 문화통치예요. 예. 사이토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무조건 잡아요. 사이토 마코토 1920년대. 즉 일본 애들이 우리의 통치 방식을 바꾸는 거죠. 무단통치는 뭐야? 총칼로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총칼로 그죠? 네. 헌병을 데려서 총칼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문화통치는 뭐예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문화적으로 되게 준 거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총칼 되지 안 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문화통치는 뭐죠? 친일 분자를 양성하는 거야. 친일 분자를 양성해서 일본 애들이 직접 손에다 피 묻히지 않겠다는 거지. 친일했던 애들 모아서 얘들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일 애들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득세하기 선택해요. 우리나라 이름 인기가 있는 애들 특히 전부 다 친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갈 협박, 가족까지 협박해가지고 친일하기 싫어도 친일로 돌아서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 좀 봐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족들이. 야, 협박받아서 죽기 전에 일부 직전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 가족이 곧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거 희생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야, 나는 그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죽어서 나는 절대 해외 넘어가지 않았어. 그럼 나는 뭐니? 너희 부모님, 동생 다 살고 나는 뭐니?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네들의 생각과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사람 생각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친일 문제는 나오고 있잖아요. 친일 문제가. 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왜요? 타이밍 안 맞죠? 27년이잖아요, 신간에는. 그죠? 해외 무장 독립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계기가 된 거죠. 네, 3.1운동의 계기. 3.1운동 실패하는 원인을 제가 가끔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3.1운동 실패 원인이 뭐예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가 부족했다. 또요? 정부가 없다는 거죠. 또요? 비폭력. 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본의 총칼들은 우리 무장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처참하게 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가면 되지. 리더를 만들면 되는 거고, 정부를 만들면 되는 거고, 다시 무장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거지. 왜? 일본에 전부 다 갇혀 있으니까. 결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해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9번 미출진 그가 일으킨 사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한 문제 풀고 쉽시다. 가끔 이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딱 졸기 좋죠. 지금 식사하고. 미출진 그가 일으킨 사건에 대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제는 1월 28일 일본 승려 사건을 계기로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때 시라카와 대장을 사령관으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에 봄 야채상으로 가정하여 일본군의 정보를 탐지한 뒤 4월 29일 이른바 천장절 겸 천장절은 일본 천황의 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장절 겸 전승 축하식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장에 참석하여 수류탄을 투척,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일본 고려 민단장 가와바다 등은 즉사하였습니다. 누구예요? 윤봉길이죠. 이 소속은요? 한인 애국단 윤봉길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죠? 김구 선생이 만든 게 한인 애국단입니다. 몇 년이에요, 사건이? 1931년이죠. 31년 사건입니다. 자, 이 영향에 대한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를 계기로 신간이 결성된다. 신간이 27년이잖아요. 안 맞죠? 네, 신간이 27년이고. 두 번째, 한국 강복군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게 답이긴 답인데, 우리 한국 강복군은 1940년대에 넘어가야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요? 충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이 상해라고 치자고요. 윤봉길이 상해 폭탄을 투척한 거야. 투척해서 뭐 일본의 고위 관료들을 죽이고 크게 피해를 입고 윤봉길이 체포되고 나중에 청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윤봉길이 누군가 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장제스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윤봉길이야. 조선 사람이야. 이 소속이 누구야 봤더니 한인 애국단이야. 대장이 누구야 봤더니 김구야.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요 계기로 인해서 어떡해요? 한인 애국단이 윤봉길을 통해서 어떡해요?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프랑스 조차지 내에서 지금 현재 안전하게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요? 프랑스 공사에 계속 압력을 가한다고요. 방 빼세요, 제발. 왜 여기 조선 사람 임대를 해줍니까? 방 빼세요. 프랑스가 버티다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김구에게 방 빼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면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 다해준 거 압니다. 이렇게 해서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들을 가지고 드디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구도 같이 이동합니까? 장제수도 이동하고 김구도 이동한다고요. 같이 이동한다고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충칭까지 온다고요. 한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충칭이라고 불러요. 충칭까지 와서 여기서 충칭 임시정부를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럼 결과 충칭 임시정부에서 만든 게 뭐였죠? 아까? 한국 강복군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를 몇 번 하고 있지? 9번. 한국 강복군 형성의 기초가 만들어진 원인도 해당된다 보셔야 되겠죠. 좀 시간적으로 멀긴 하지만 답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3번입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은 요거죠. 신간에 관련된 부분이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 협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세 협정 1920년대 중반입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갈까요?